안녕하십니까. 저 뉴타임스에 근무 중인 신승환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뉴타임스에서 RHEL의 보안 위험성 감소 방안 및 운영 데모에 관련된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션의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뉴타임스와 레드햇의 전략적 파트너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요. 이어서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를 뉴타임스에서 안전하게 운영하실 수 있는 보안 위험성 감소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 보안 위험성 감소 방안에서 설명드렸던 기능들 중에 테스트 드라이브를 통해서 확인하셨던 두 가지 주요 기능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린 후에 테스트 드라이브에서 경험하셨던 나머지 추가 기능들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스트 드라이브를 통해서 확인하셨던 기능들을 실제 데모 장비를 통해서 어떻게 동작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뉴타임스와 레드햇의 전략적 파트너십입니다. 네, 저희 뉴타임스는 레드햇과 2021년 하반기에 전략적 파트너십을 발표하였습니다. 네,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및 레드햇 오픈시프트를 포함하는 레드햇 제품과 뉴타임스 클라우드 플랫폼은 상호 인증 및 공동 기술 지원을 통해서 동급 최고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을 제공해 드린다는 내용입니다. 네, 뉴타임스는 이제 레드햇에서 인증된 하이퍼바이저입니다. 이러한 인증 및 공동 기술 지원을 통해서 뉴타임스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및 오픈시프트를 완벽하게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뉴타임스 클라우드 플랫폼은 이제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및 레드햇 오픈시프트용 하이퍼 컨버지드 인프라로 선호되는 최고의 옵션입니다. 네, 그렇다면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를 누타닉스에서 어떻게 안전하게 운영하실 수 있는지 그 보안 위험성을 감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사이버 보안이 진화하여 주요 비즈니스 이니셔티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용자, 데이터, 애플리케이션이 강력한 보안 장벽으로 보호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자산이 어디에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험이 증가하였고 보안 위험 및 공격에 대한 노출 영역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이 진화함에 따라서 데이터 및 애플리케이션 사일로 그리고 클라우드 전반에 걸쳐서 작동하는 보안이 매우 필요하게 되었는데요. 뉴타임스는 차세대 HCI를 출발점으로 하며 강력한 내장형 보안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클라우드 보안이 구현된다면 안심하시고 심층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실 수 있고 랜섬웨어 같은 위협으로부터 워크로드를 보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랜섬웨어 같은 보안 위협으로부터 자산을 보호해야 하는 상황에서 뉴타닉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엔터프라이즈 기능, 즉 다양한 툴과 보호 장치들은 랜섬웨어를 예방하고 막는 데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랜섬웨어 퇴치에 활용 가능한 4가지 보안 기능들을 선정하여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 순서로 4가지 기능 중 2가지를 선별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예방 영역에 해당하는 워크로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두 번째, 같은 예방 영역에 해당하는 저장 데이터 암호화. 세 번째, 탐지 영역에 해당하는 데이터 렌즈. 네 번째, 대응 영역에 해당하는 데이터 보호 기능입니다. 이러한 기능들을 함께 사용하신다면 사이버 보안 전략에 알맞게 고객분들이 원하시는 보안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네, 그 4가지 기능 중 먼저 소개시켜드릴 내용은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기능입니다. 애플리케이션 기반의 보안 정책 수립이 가능하며 제로 트러스트 환경을 구현할 수가 있는데요. 기존 보안 정책의 경우에 경계 영역의 보안이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 침입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단 침입이 발생하게 되면 내부 통제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대부분의 보안 사고는 내부 과실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의 경우 내부의 각 VM 간 보안 정책 수립이 가능하여 경계 보안에 침입이 발생하더라도 내부 통제가 가능하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데이터 암호화입니다. 뉴타임스의 데이터 암호화는 흔히 SED라고 부르는 하드웨어 기반 디스크 암호화와 AOS 내장형 소프트웨어 기반 암호화를 모두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고 수준의 보호가 필요하신 고객분들은 2가지를 동시에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이 기능은 키 관리자가 별도로 필요한데요. 타사 KMS 또는 뉴타임스에서 내장된 기본 KMS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4가지 구성 옵션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뉴타인스 고객분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옵션은 네 번째 옵션인데요. 내장형 키 관리자를 통한 소프트웨어 기반 암호화입니다. 가장 비용이 적게 들면서 강력한 보안을 제공해 드리기 때문에 가장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네, 이어서 뉴타인스 파일즈의 내장형 탐지 기능 중 하나로 뉴타인스 데이터 렌즈 기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렌즈는 비정형 데이터를 검사하면서 그 데이터에 숨어있는 주요 악성 코드 시그니처를 찾아냅니다.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당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는 악성 패턴 실행을 막습니다. 정책 기반 이상 탐지 및 파일 레벨 복구 기능을 제공하며 간편하게 UI 대시보드에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본 형식 또는 맞춤형 데이터 보고서를 생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살펴볼 기능은 데이터 스냅샷입니다. 침입자가 뉴타인스 예방 또는 탐지 기능을 통과하는 데 성공한 경우, 즉 랜섬웨어 이벤트로 확인되었다면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실 필요 없이 즉시 뉴타인스 데이터 복구 툴을 사용하여 스냅샷 복구를 통해서 쉽게 복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클러스터, 파일, 애플리케이션 레벨 복구를 지원하며 뉴타인스 스냅샷 기술은 관리를 간소화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정책 기반 보존 방식으로서 한 번만 설정하시면 언제나 신속하게 원하시는 데이터를 복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보안 위험성 감소 방안 중에 테스트 드라이브에서 확인해 보신 두 가지 기능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플로우 네트워크 시큐리티 기능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을 적용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플로우 네트워크 시큐리티는 AHV의 기본 가상 네트워킹 및 보안 기능으로 별도로 설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일 관리 콘솔인 프리즘 센트럴을 통해서 정책 설정, 적용 및 모니터링이 다 가능합니다. 워크로드, 즉 VM별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을 적용하여 제로 트러스트 환경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플로우 네트워크 시큐리티에서는 총 4가지 동작 방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문제가 발생한 VM을 수동 또는 자동화된 방식으로 격리하는 쿼런틴. 두 번째로 카테고리로 설정된 2개의 VM 그룹 간의 통신을 제한하는 아이솔레이션 인바이러먼트. 세 번째로 단일 VM 또는 다중계층으로 구성된 VM들을 위한 보안 정책인 시큐어 어플리케이션. 네 번째로 마이크로 액티브 디렉토리와 연동해서 로그인한 사용자의 AD 그룹을 기반으로 VM을 분류하는 시큐어 VDI 그룹으로 동작 방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보시는 도식은 트래픽이 뉴타인스 플로우로 처리되는 흐름도로서 트래픽이 유입되면 어떠한 순서를 거쳐서 트래픽이 처리가 되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플로우 네트워크 설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앞서서 카테고리에 대해서 먼저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테고리는 텍스트로 이루어진 키 밸류 조합으로 VM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나타냅니다. 플로우 네트워크 시큐리티에서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프리즘 센트럴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기능에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플로우 네트워크 시큐리티에서는 팔리스 생성 시에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정책을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카테고리는 하나의 VM에 단 하나씩만 지정되는 게 아니라 중복해서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다양한 기능들을 원하시는 대로 조합해서 사용 가능한 기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4가지 동작 방식 중에 첫 번째로 쿼런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쿼런틴 정책은 플로우 네트워크 시큐리티를 이네이블 하시면 기본적으로 생성이 됩니다. 별도로 정책을 생성해 주실 필요는 없고요. 쿼런틴은 2가지 모드로 적용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쿼런틴으로 적용이 된 VM은 모든 트래픽이 차단이 됩니다. 2가지 모드 중 스트릭트로 적용된 VM은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트래픽을 모두 차단하게 되며 별도로 예외를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스트릭트로 적용된 VM에 대해서는 오로지 뉴타인스 프리즘 센트럴 콘솔을 통해서만 접근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외에 다른 네트워크 트래픽 자체는 모두 차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렌식으로 적용된 VM도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트래픽이 모두 차단이 되지만 예외 처리 설정이 가능하도록 구성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분석 툴을 위한 예외 처리 적용에 사용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한 개의 클러스터에서 여러 운영 환경이 혼재된 경우 서로 다른 운영 환경과의 통신을 제어하고 싶으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왼쪽 하단에서 보시는 프로덕트 환경과 디벨로프 환경 간의 통신을 제어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경우에 아이솔레이션 인바이러먼트 동작 방식을 통해서 정책에 정의된 2개의 카테고리 간의 모든 통신을 차단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양방향으로 정책이 적용이 되고 예외가 없으며 카테고리에 지정된 모든 VM들 간의 트래픽을 차단하게끔 설정이 됩니다. 예, 세 번째로 시큐어 어플리케이션 동작 방식입니다. 카테고리로 구성된 애플리케이션별로 트래픽 정책이 수립이 가능합니다. 앱 타입과 보안 정책 1대1로 매핑이 되며 하나의 앱 타입은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정책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존 방화벽 보안 정책과 유사하게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모드에 대해서 트래픽 정책을 수립하실 수가 있으며 인바운드, 아웃바운드별로 허용 또는 화이트리스트 허용을 선택하여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전에 정의된 서비스 포트 및 어드레스를 이용하여 손쉽게 정책 설정이 가능하도록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앱 타입으로 구성된 보안 정책 내에 티어로 구분을 해서 서로 다른 정책 수립도 가능하도록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각 티어 내부의 VM들 간 또는 각 티어 간 VM들의 통신 허용 차단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모니터링 모드로 설정된 상태에서는 허용되지 않은 별도의 트래픽을 감지하여 해당 트래픽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손쉽게 정책에 반영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큐어 VDI 그룹입니다. 프리즘 센트럴을 액티브 디렉토리에 연동해서 사용이 가능하며 AD에 소속된 그룹별로 정책 수립이 가능합니다. AD에 등록된 모든 그룹이 등록되는 것은 아니고 필요하신 그룹을 프리즘 센트럴을 별도로 등록하셔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AD 그룹의 계정이 중복된 경우에 플로우에서도 중복돼서 트래픽 처리가 가능하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시큐어 어플리케이션과 마찬가지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트래픽을 별도로 정의해 주셔야 되며 서비스와 어드레스도 동일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추가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서비스 포트와 IP 어드레스를 사전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메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일일이 IP대로 입력을 하셔야 될 필요가 없이 사전에 정의된 IP 어드레스와 네트워크 포트 설정 정보들을 해당 화면에서 불러서 사전에 정의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DR 기능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프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보안 위험성 감소 방안의 스냅샷 방법을 이용한 누타니스 DR 기능입니다. 누타니스 DR은 검증된 스냅샷 기술을 이용하여 모든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누타닉스를 사용하고 있는 환경이라면 어떠한 환경으로도 손쉽게 재해복구 환경을 구축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누타니스는 또한 다양한 방법으로 재해복구 사이트 구성이 가능합니다. 메인센터와 복구센터 간의 1대1 DR, 한 개의 메인센터와 다수의 복구센터 간의 1대-N DR, 다수의 메인센터와 한 개의 복구센터 간의 N-1 DR 등 어떠한 형태로도 유연하게 DR 환경 구성이 가능합니다. 또한 다양한 하이퍼바이저를 지원하며 고객의 환경에 맞게 다양한 조건의 RPO 및 LTO도 충족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방식의 복제 방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소 1시간 단위로 설정 가능한 어싱크 방식, 최대적으로 15분 단위로 설정 가능한 리어싱크 방식, 실시간으로 동기화가 가능한 싱크 방식 등을 모두 지원하고 있으니 고객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재복구 방식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누타니스 DR은 유연한 방식으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동일한 VM을 여러 사이트에 서로 다른 RPO로 구성하실 수 있으며 물리적으로 다른 클러스터 또는 클라우드 환경으로도 DR 구성이 가능하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방식을 이용하여 자체 클러스터에서도 백업 및 복구가 가능합니다. 오늘 시연에서 보여드릴 로컬 스냅샷을 위한 설정 화면입니다. 왼쪽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2단계 구성으로도 손쉽게 설정이 가능하고 단 6가지만 설정해 주시면 로컬에서 간단하게 백업 설정을 완료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리스 스냅샷을 위한 설정 화면인데요. 한 개의 AG는 하나의 프림 센트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한 개의 AG에 2개 이상의 클러스터가 존재하거나 2개 이상의 AG가 있는 경우에 백업을 설정하는 방법을 리모트 백업 설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 설정은 로컬 백업 스케줄 설정과 동일하나 로컬 백업 설정 대신에 화면의 중간 스케줄 설정하는 부분만 다르고요. 나머지는 로컬 백업 설정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2단계로 총 12가지 정도만 설정하시면 쉽게 해당하는 클러스터가 아닌 다른 클러스터 환경으로 클러스터 백업 설정을 완료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앞에서 로컬이나 리모트 백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스냅샷 데이터를 통해서 VM을 손쉽게 또 복구하실 수가 있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단 3번의 클릭만으로
VM을 원하는 시점으로 복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뉴타이스에 제공하는 복구 모드는 총 3가지가 지원됩니다. 하나는 첫 번째로는 클론 방식. 선택된 VM을 원하시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새로운 VM으로 생성하는 방식이고요. 두 번째 리버트. 선택된 VM을 원하시는 시점의 데이터로 기존의 VM을 덮어쓰게끔 복구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리플리케이션 방식인데요. 선택된 VM이 존재하지 않는 다른 클러스터의 스냅샷 데이터만 가장 최신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새로운 VM을 생성하실 수 있게끔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보여드릴 테스트 드라이브 데모에서 앞에 기존의 테스트 드라이브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테스트 드라이브 데모에서 나오는 그 2가지 주요 기능 이외에 기본적으로 지원되는 추가 기능들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템플릿 기능입니다. 템플릿 기능이 프리즘 센트럴에 추가되었는데요. VM의 물리적인 사양 및 게스트 OS에 대한 설정도 모두 템플릿으로 생성이 가능하십니다. 윈도우 및 리눅스 모드에 대해서 게스트 커스터마이제이션 기능도 제공하고 있으며 버전 관리를 통해 템플릿의 업데이트 및 수명 주기 허용 관리도 가능하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스토리지 폴리시 기능입니다. 기존에는 컨테이너 베이스로 그 스토리지 정책을 관리하셨는데요. 뉴타이스에서 최신 기능으로 해서 각 VM별로 스토리지 정책을 별도로 적용할 수 있는 기능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부서별, 애플리케이션별, 비즈니스 스토리지 정책 템플릿을 설정하고 관리하실 수가 있으며 특정 미션 크리티컬 VM에 대해 스토리지 트래픽에 대한 QoS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개발 환경에서 생산 환경으로 이동되는 특정 VM들이나 아니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시는 VM에 대해서 별도로 해당 VM만 암호화로 설정을 하셔서 관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VM 단위로 스토리지 속성을 관리하시게 되기 때문에 스토리지 컨테이너 구성에 대한 걱정 없이 클러스터 간의 워크로드도 손쉽게 마이그레이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뉴타이스 보안 위험성 감소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실제 데모 장비에서 테스트 드라이브를 통해서 확인하셨던 내용들을 시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모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VM 템플릿 생성 및 생성된 템플릿을 이용한 VM 배포. 다음에 스토리지 폴리시를 설정해서 해당 VM별로 스토리지 정책이 별도로 설정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 리프를 통한 클러스터 자체의 로컬 백업 설정 및 VM 복구 방법. 마지막으로 플로우 네트워크 시큐리티에 관련된 기능들을 자세히 데모로 시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보시는 것처럼 프리즘 센트럴을 처음 로그인을 하시면 메인 화면을 처음으로 보실 수 있는 화면입니다. 네, 가장 처음에 보여드릴 데모가 VM 템플릿 생성 및 VM 배포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운영 중이신 VM들의 전체적인 리스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템플릿을 생성하시기 위해서 클린 이미지를 생성을 하셨다고 하시면 해당 이미지를 통해서 템플릿을 생성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존에 운영하시던 어떤 VM으로도 템플릿을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기존에 생성해낸 윈도우 VM을 기준으로 템플릿 생성하는 방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해당 VM을 선택을 해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해당 VM에서 설정 가능한 메뉴들이 오른쪽 화면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VM 중에 Create VM 템플릿이라는 메뉴를 클릭해 주시면 템플릿을 생성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고요. 해당하는 템플릿의 이름을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윈도우 템플릿이라는 이름으로 템플릿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름을 지정해 주시고 해당하는 가지고 있는 사양 정보들을 확인하신 후에 세이브만 클릭해 주시면 아주 손쉽게 템플릿이 생성되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현재 템플릿이 생성되는 작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잠시 후에 템플릿 메뉴로 이동해서 정상적으로 템플릿이 생성되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템플릿 메뉴로 이동해서 템플릿이 정상적으로 생성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윈도우 템플릿이라는 메뉴에 템플릿이 생성된 걸 보실 수 있고요. 해당하는 VM 템플릿을 이용해서 다수의 VM들 또는
여러 개로 활용하실 수 있는 VM들을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시연을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갖고 있는 윈도우 VM을 템플릿으로 만드는 걸 보여드렸고요. 기존에 제가 만들어놨던 레디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템플릿을 이용해서 다수개의 VM을 배포하는 작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하는 VM을 클릭하신 후에 디플로이 VM을 클릭하시면 원하시는 이름으로 템플릿 VM들을 운영 VM들을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이름을 지정을 해주시고요. 원하는 수량을 입력해 주신 이후에 해당하는 VM들의 스타팅 넘버들을 입력해 주시고 넥스트 진행을 해주시면 해당하는 VM에 관련된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디플로이 버튼을 지정을 해주시면 바로 손쉽게 총 8개의 VM이 생성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태스크가 완료되면 VM 페이지로 넘어가서 VM이 생성된 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RHL 플로우 1, 2, 3, 4 해서 수차적으로 VM들이 생성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네, 플로우를 검색해서 VM들이 정상적으로 배포되었는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총 8개의 VM이 자동으로 템플릿을 이용해 배포가 완료되었고요. 해당하는 VM들을 손쉽게 전원을 켜실 수도 있습니다. 원하시는 VM들을 선택하셔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으로 파워온 메뉴를 선택해 주시면 해당하는 VM 전체를 전원을 킬 건지 물어보는 메시지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OK를 클릭해 주시면 파워온 프로세서가 진행이 되고요. 정상적으로 완료가 되면 해당하는 VM 앞쪽에 빨간색 버튼이 노란색으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보시면 8개의 VM이 모두 할당이 돼서 정상적으로 VM이 켜졌고요. 네, 각각의 VM들이 서로 다른 호스트에 분배돼서 자동적으로 켜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배포된 VM들을 이용해서 제일 마지막에 보여드리는 플로우 네트워크 시큐리티에 관련된 설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스토리지 팔리시에 관련된 설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지 팔리시는 보시는 것처럼 VM 기반으로 각각의 VM에 대한 별도의 암호화, 압축, 그 다음에 QoS 기능들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VM들을 선택하셔서 카테고리 매핑 이후에 해당하는 VM에 스토리지 팔리시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테스트를 위해서 RHEL DEV라는 VM을 생성해 놓았고요. 이 VM에 대해서 현재 별도의 카테고리가 없기 때문에 스토리지 팔리시 자체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앞에서 카테고리에 대해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풀치집 센트럴에서 적용되는 많은 기능들이 카테고리를 기반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그 카테고리에 관련된 것도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테고리에 들어가서 보시면 시스템으로 지정되어 있는 그 카테고리도 있고요. 사용자가 원하시는 경우로 생성해 놓으신 카테고리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새로운 스토리지 폴리시를 위한 카테고리를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토리지 폴리시라는 이름으로 지정을 하고요. 네, 테스트 드라이브라는 목적에 맞게끔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밸류 값을 테스트 드라이브 지정해서 세이브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스토리지 폴리시에 관련된 카테고리가 바로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요 카테고리를 기반으로 아까 레드 리눅스 RHEL DEV라는 VM에 카테고리를 매핑한 후에 스토리지 폴리시를 적용하는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하는 VM의 스토리지 폴리시 정책을 설정하기 전에 기존에 이 VM이 갖고 있는 스토리지 정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하는 VM을 클릭하시면 각 VM의 세부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스토리지 폴리시라는 부분에서 보시면 현재 클러스터 전체에서 갖고 있는 리던던시 팩터 값을 자동으로 생계해서 가지고 있고 인크립션 자체는 클러스터 자체에서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적용되어 있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컴프레션 자체도 현재 별도로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프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도 보실 수가 있고요. QoS도 별도의 값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VM을 카테고리를 통해서 스토리지 폴리시를 적용한 후에 어떻게 변경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VM의 메이저 카테고리 메뉴에서 조금 전에 생성했던 카테고리를 지정해주는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카테고리를 지정해 주시면
네, 해당하는 VM의 카테고리가 매핑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스토리지 팔리시에 들어가서 새로운 스토리지 정책을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드라이브 스토리지 팔리시라는 이름으로 제가 생성을 해놨고요. 각 VM별로 각각의 리던던시 팩터, 암호화, 압축, 그리고 QoS 값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는 메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리던던시 팩터나 압축 자체의 기능은 클러스터 자체에서 이네이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 설정 값을 지정하지 않을 거고요. 압축 자체는 압축을 이네이블로 바꾸고 QoS를 해당 VM에서 1000 IOPS로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지정해 주시면 간단하게 해당하는 VM에 대한 스토리지 폴리시를 별도로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적용 전 카테고리에 어떤 VM들이 매핑되어 있는지도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확인된 VM들의 스토리지 정책을 적용하는 세이브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아주 손쉽게 편하게 스토리지 정책을 할당하는 작업을 진행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바로 진행이 됐고요. 이 스토리 정책이 반영되는 데 약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음 그 데모 동영상을 보여드리고 추후에 다시 한번 해당하는 VM의 스토리 정책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로컬 백업 설정에 관련된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DEV의 VM을 통해서 그 로컬 백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테고리는 하나의 VM에 다수 개의 카테고리가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다수 개의 하나의 VM에서 서로 다른 기능들을 적용하실 때 각각의 카테고리를 이용해서 VM의 기능들을 적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설정되어 있는 스토리지 팔리시 이외에 다른 카테고리를 지정해서 로컬 백업 설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해당 VM을 선택하신 후 매니저 카테고리를 클릭해 주신 이후에 if라고 제가 사전에 생성해 놓은 카테고리를 매핑해서 로컬 백업 설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카테고리가 설정이 완료된 이후에 그 로컬 백업을 설정하시기 위해서는 데이터 프로텍션이라는 메뉴 하위에 프로텍션 폴리시라는 메뉴를 통해서 해당하는 정책을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단계 6번의 설정만 변경해 주시면 간단하게 그 백업 설정을 완료하실 수가 있는데요. 로컬 스냅샷이라는 폴리시 이름을 가진 정책을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리아 메인에 있는 그 로컬 스냅샷을 생성하는 화면이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로컬 스냅샷과 리모트 스냅샷은 동일한 화면에서 설정이 가능하십니다. 현재 저희가 리모트 클러스터가 없기 때문에 로컬에서만 진행을 할 거고요. 향후에 만약에 서로 다른 클러스터가 있으신 상황에서는 메인 센터, DR 센터로 구분하셔서 클러스터를 지정해서 스케줄을 지정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로컬 자체에서만 설정하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메뉴를 이용해서 정책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1시간 간격으로 총 5개의 백업분을 계속 보관하는 주기로 설정을 할 수 있고요. 세이브를 해주신 이후에 넥스트를 진행해 주시면 어떤 카테고리에 매핑되어 있는 VM들을 설정하실지 선택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해당하는 카테고리를 지정해서 지정하신 카테고리에 어떤 VM이 소속되어 있는지도 마찬가지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해당하는 VM의 정책을 설정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몇 번의 클릭만으로 해당하는 그 클러스터에서 사용 중이신 VM들을 백업 설정을 완료할 수가 있었고요. 이 완료한 VM에 대한 백업 설정은 VM 리커버리 포인트를 통해서 VM들의 복구 방법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RHDEV라는 형태의 제가 조금 전에 만들었던 카테고리에 매핑되어 있던 VM의 로컬 스냅샷 정보가 확인이 되고요. 아직 지금 설정한 지가 채 1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하는 VM에 대한 최신 스냅샷 데이터가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그 여러 개의 스냅샷들을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테스트 드랍이 시작 전에 오늘 코치 클리닉 시작 전에 미리 백업을 좀 받아놓은 부분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현재 2개의 백업분이 지정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약간의 시간이 지나면 해당하는 VM에 즉 최신의 스냅샷 데이터가 반영이 될 거고요. 그걸 이용해서 VM을 복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 보관 주기에 따라서 VM에 대한 저장 데이터는 여러 개 보관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랜섬웨어가 감염이 된 거로 확인하시면 원하시는 시점의 데이터를 선택하셔서 복구를 하실 수 있는 메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클론 또는 리버트, 리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손쉽게 VM을 복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11시경에 생성돼 있던 스냅샷 데이터를 통해서 새로운 VM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RHEL-DV 외에 클론1이라는 이름의 VM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보시는 것처럼 아까 DV로 제가 VM을 검색했을 때 네, 하나의 VM만 확인하실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새로운 DV 클론1이라는 VM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별도의 IP가 별도로 생성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해당하는 VM을 켜서 서로 간에 통신이 가능한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런치 콘솔을 통해 해당하는 VM에 접속을 할 수가 있고요. 네, 해당하는 VM의 IP 정보도 199번으로 할당된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DV, 원래 원본 VM으로 핑을 때려서 정상적으로 통신이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처럼 손쉽게 기존에 있던 스냅샷 데이터로 VM들을 복구하실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아까 그 스토리지 파일시 적용됐던 부분을 한번 다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네, 아까 제가 설정했던 QoS 설정 및 압축 관련된 설정이 반영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VM별로 서로 다른 팔리시 정책을 통해서 조금 더 유연하게 VM들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플리오 네트워크 시큐리티에 관련돼서 커런틴, 그다음에 아이솔레이션 인바이러먼트, 시큐어 어플리케이션에 관련돼서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조금 전에 생성했던 DEV 관련된 VM을 커런틴을 바로 적용을 해볼 텐데요. 조금 전에 핑이 나왔던 거를 다시 재현해 놓고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131번으로 정상적으로 핑이 나가시는 걸 볼 수 있고요. 해당하는 그 클론 VM의 커런틴 정책을 바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해당 VM 마우스 오른쪽을 선택해서 커런틴 VM을 선택해 주시면 두 가지 커런틴 모드를 바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스크립트를 통해서 해당 VM이 격리가 되면 어떤 식으로 동작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커넥팅이 적용이 됐고요. 해당하는 VM이 어떤 외부와도 통신할 수 없도록 격리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쿼런틴이 적용이 되면 해당 VM 탭에서 이렇게 오른쪽에 격리돼 있다는 표시를 보여드리게 되고요. 이런 상황에서 해당하는 VM에 문제가 발생한 부분을 해결을 하셨다면 해당하는 VM의 격리를 다시 해제하고 싶으실 텐데요. 이것도 간단하게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셔서 언커런틴 VM이라는 메뉴를 이용해서 해당 격리를 해제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바로 이렇게 손쉽게 격리와 격리 해제가 가능하도록 뉴타니스 네트워크 시큐리티에서 기능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보여드릴 건 아이솔레이션 인바이러먼트입니다. 카테고리로 지정된 서로 다른 그룹 간의 통신을 제어하는 기능인데요. 이거는 아까 제가 생성해놨던 다수 개의 VM을 통해서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 6번과 7번, 8번을 서로 다른 카테고리로 매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사용하는 카테고리는 사전에 지정되어 있는 카테고리를 이용해서 매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 6번은 DV 카테고리를 매핑을 하고요. 7번, 8번 VM은 프로덕션으로 카테고리를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덕션으로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5, 6번은 카테고리가 이미 environment DV라는 카테고리로 매핑이 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새로운 VM 두 개도 정상적으로 카테고리가 매핑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카테고리가 지정된 VM들을 Security Policy라는 메뉴를 통해서 손쉽게 격리를 시킬 수가 있는데요. Isolation Environment 및 Secure Application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하실 때는 Security Policy 메뉴를 통해서 Create Security Policy를 생성해 줄 수가 있습니다. 네, Isolation Environment를 선택해 주시고 이름을 생성해 주신 후에 어떤 VM들을 서로 간에 통신을 제어하실지 선택해 주실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손쉽게 인풋을 통해서 VM들을 격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보시면 바로 Flow Isolation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VM들이 서로 다르게 통신이 격리되어 있는 화면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해당하는 정책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이렇게 몇 개의 VM들이 어떤 카테고리에 매핑이 되어 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IP로 어떤 호스트에서 운영 중인지도 같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VM들이 지금 서로 정상적으로 통신이 되어 됐는지 한번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로우 메뉴에서 7번 VM에서 네, 7번 VM에서 8번 VM으로 정상적으로 통신이 되고 5번과 9번으로는 통신이 제어되는 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 번 VM이 갖고 있는 IP가 총 지금 현재 181번이고요. 8번 VM은 133번입니다. 네, 동일한 카테고리에 지정되어 있는 VM으로 정상적으로 통신이 가능하고요. 그 외에 다른 카테고리에 매핑된 VM으로는 통신이 제어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서로 다른 VM은 카테고리에 있는 VM들로 통신이 제어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카테고리가 매핑되어 있지 않은 VM들도 정상적으로 통신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잠깐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니터 모드라는 걸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VM들을 해당 정책이 동작하기에 앞서 어떤 식으로 트래픽이 들어오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모드인데요. 즉, 네, 상단에서 모니터 모드를 클릭을 해주시면 모니터 모드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모드에서는 트래픽이 제어되진 않고 정상적으로 통신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조금 전까지 아이솔레이션으로 해서 분리되어 있던 VM들 간에 서로 통신이 재개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몇 번의 클릭만으로 두 개의 카테고리 그룹 간에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큐어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의 앱 타입 안에 티어로도 구분해서 보안 정책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거에 관련돼서 마지막으로 시연을 드리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총 4개의 VM을 통해서 시큐어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존에 생성되어 있던 카테고리를 이용해서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개를 동일한 카테고리의 앱 타입으로 지정을 해주고요. 네, 보시면 4개가 동일하게 앱 타입으로 지정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추가로 조금 더 세분화된 보안 정책을 적용하기 위해서 추가 카테고리를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개의 VM은 티어 1, 다른 하나의 VM은
티어 2. 나머지 다른 하나의 VM은 티어 3로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의 앱 타입 안에 서로 티어로서 구분할 수 있도록 설정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시큐어 폴리시 메뉴에서 새로운 정책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플로우 시큐리티라는 이름으로 생성을 하고요. 이쪽은 테스트 드라이브용, 그다음에 RHEL 앱 타입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시큐어 폴리시 같은 경우에 앱 타입이 하나씩만 지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하나의 앱 타입을 사용하셨다고 하시면 다른 폴리시 생성하실 때는 동일한 그 티어를 사용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해당하는 지금 앱 타입 안에 몇 개의 VM이 어떤 식으로 IP를 가지고 동작하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그 안에 세부적으로 티어별로 동작을 제어하실 수도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티어 3에는 하나의 VM이 동작되고 있고요. 티어 1에는 두 개의 VM이 동작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1번 VM에 있는 서로 같은 티어에 있지만 같은 그 VM들을 통신을 못하게끔 한번 제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면 같은 티어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간의 통신을 차단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티어 1번과 티어 2번만 통신을 시도가 되게끔 설정을 해주고 티어 2번에서 티어 3번으로만 통신을 제어하도록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제가 기존에 설정해놨던 어드레스를 이용해서 RHDV가 티어 1에 있는 VM과 통신이 되는지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방금 어드레스를 사용하시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셀렉트 서비스를 통해서 원하시는 TCP 포트들을 지정해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사전에 정의된 서비스에서 지정해 주신 걸 불러와서 설정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네, 요거는 제가 ICMP를 다시 지정을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보안 앱 타입에 지정되는 VM들을 통해서 보안 정책을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바로 적용 모드로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플로우 시큐리티 정책이 설정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VM을 통해서 통신이 제어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VM이 93번 IP를 갖고 있습니다. 1번 VM에서 2번 VM으로 통신이 제어되는지 한번 보고요. 네, 보시는 것처럼 93번 IP가 할당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158번으로 통신이 차단된 걸 보실 수 있고요.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만들었던 정책에서 1번에서 2번, 티어 2번, 3번 VM으로 통신을 허용해 놨습니다. 정상적으로 통신되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1번에서 3번 티어로, 즉 플로우 4번 VM으로 통신을 허용해 놓지 않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통신 자체가 차단되는 것도 같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DV VM에서 네, DV VM에서 아까 1번 티어로만 제가 정책을 적용해 놨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통신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시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보시면 131번을 갖고 있는 DV VM이고요. 1번 티어에 있는 3번, 93번으로 정상적으로 통신이 되고요. 네, 2번 VM도 정상적으로 통신이 가능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티어 2번, 3번은 정책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차단되는 것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지금 동일한 환경에 동일한 IP 대역을 사용하고 있지만 저희 뉴타이스 플로우 네트워크 시큐리티를 통해서 보다 손쉽게
제로 트러스트 환경을 구축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시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승환 이사님 발표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Q&A로 넘어가기 전에 오늘 그 발표해 주신 내용을 좀 다시 잠깐 살펴볼까 하는데요. 뉴타닉스는 그 자가 복구 아키텍처를 제공하기 때문에 계획되지 않은 운영 중단을 저희가 85%까지 이제 감소시킵니다. 이거는 저희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IDC 그리고 가트너라는 그 리서치 기관에서 검증을 한 그 수치입니다. 그래서 분산 스토리지 패브릭이 복원력을 좀 향상시키고 가용성 그리고 밀리세컨드 미만, 그러니까 밀리초 미만의 그런 이제 성능, 일관된 레이턴시를 이제 제공을 하기 때문에 믿을 만한 이제 플랫폼 복원력과 성능을 제공드린다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뉴타닉스와 레드햇은 되게 이렇게 자세가 태도가 저희는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에게 이제 열린 자세를 유지하는 걸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드웨어나 하이퍼바이저나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한 선택권을 고객한테 이제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어서 다양한 클라우드 구축이랑 실행 방식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성능 엔터프라이즈 데이터베이스를 또 저희가 또 장점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스냅샷이라든지 복원력 아니면 성능 측면에서 젠과 유사한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고급 분산 스토리지로 그 RHEL 에서 중요한 프로덕션 데이터베이스의 속도를 저희가 이제 또 향상시킬 수 있는 점도 큰 특장점이고요. 지금 리눅스 쓰시는 고객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CentOS가 지금 좀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쓰고 계시고,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로 이제 옮겨가야 되나, 요걸 이제 고민하고 계시는 고객사들도 꽤 계실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데이터 센터를 위해서 CentOS의 이 라이센스를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로 이제 업그레이드하고 저희 이제 인증된 레드햇에 인증된 뉴타닉스 AHV 가상화를 통한다면 무제한으로 이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를 실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저희가 다양한 특장점을 이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기술적인 사항은 저희 이제 행사가 종료되고 나면 설문지가 팝업이 될 텐데요. 거기에 상담 요청해 주시면 저희 레드햇 관련된 전문가들이 찾아뵙고 상세한 말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드리면 서로 상호간에 보완해야 될 부분은 저희가 지금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플로어라든가 데이터 렌즈 같은 부분을 통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요. 레드햇 자체에서 지금 개발되는 CI/CD나 이런 부분들은 레드햇 OS 자체에 있는 내부 솔루션들을 이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약간 좀 다른 부분으로 보아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VM들이 운영되는 환경이라든가에 이런 솔루션들을 필요하시게 되면 저희 뉴타닉스 솔루션들을 같이 연동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랜섬웨어가 걸려있던 것 자체는 뉴타닉스에서 바로 확인하시는 부분은 조금 어렵습니다. 다만 관련된 솔루션들이 있는 데이터 렌즈나 파일즈 아나리틱스라는 도구들을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감염되는지를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 이용하셔서 언제 감염되는지, 그거 외에 이제 또 다른 내부에서 관리하시는 솔루션들을 이용하셔서 언제 감염되는지를 확인하시면 제가 조금 전에 시연에서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다수 개의 스냅샷 데이터 중에 랜섬웨어가 걸렸던 시점 이전 데이터를 이용해서 복원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